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만나보시죠.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랍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재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 대변인, 일단 오늘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영장 유효 기간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잖아요. 예. 더 할 수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공수처가 일종의 저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영장이 유효 기간이 되는 데까지는 추가적으로 시도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의식을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으로 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위헌 법률 재판을 통해서 바꿔야만 합니다. 판사 개인이 법을 무력화하고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법부의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아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어떤 자기 정치를 한다 이제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은 또 인천 지역구의 또 수도권 의원 아니겠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욕심 때문이라면 굳이 이렇게 좀 확장성이 줄어들 수 있는 집회를 자발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문제 해결 방식이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보수 진영 전체를 악마화하고 심지어는 관료제 내에서도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관료들에게도 정파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관료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관료들이 정권에 항명하는 식의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문제인식 또 우리가 숙지를 해야겠지만 이제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이 과연 탄핵이란 방법밖에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런 측면들을 주장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쓴 서부지법 이준영 판사의 그 문구를 넣은 걸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현직 판사들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가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 이준영 판사가 입법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조계 A 판사는 판사가 특정 법 조항을 배제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법부의 역할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헌법재판소가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영장 가처분 이거 적법 요건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헌법재판소 빨리빨리 이런 좀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성금석 부장판사가요 굉장히 고참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이 올라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금석 부장판사 말씀이 맞아요. 판사는 이미 있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게 판사지 그 법 규정에도 있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창조하는 거는 그건 법을 갖다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그 형사소송법 110조에 군사상 비밀 요한 장소의 책임자 승낙이 꼭 있어야지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부하는 그 수색영장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어도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 규정 바꾸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판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성치 부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죠. 성금석 부장 판사
굉장히 또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지금 본인의 소신 발언을 현직 부장판사가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법조인들, 저는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 분들의 저런 다양한 의견 개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렇게 다양한 의견 개진을 해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이런 110조 특정 조항에 대한 무력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헌재로 지금 내용이 또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헌재가 어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이거에 대해서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지금 다양하게 빠르게 심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당장 뭐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고 며칠 뭐 내지는 뭐 1, 2주가 소요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지금 공수처가 이번에 그 청구받은 체포의 영장이 기한이 만료되면 아마 재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재청구하고 또 발부받고 하는 시기 동안 정도라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이거에 대해서 명분으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막을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논란들은 뭐 저런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헌재에 있는 것이다. 예. 헌재가 판결을 곧 내릴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가 지금 결정을 해보겠다라는 입장 밝혔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